아이들이 크면서 점점 더 부모 역할에 위기가 온다. 네, 쉽지 않아요. 사실 크면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늘 위기죠. 그렇죠. 좀 가졌을 그러니까. 때부터. 네. 다만 이제 그 충격의 정도가 네. 그 사춘기 때는 또 굉장히 또 그렇죠. 크죠. 네. 보통 이제 보면 이게 사실 사람은 이제 성장하는 거잖아요. 나이 먹으면. 네. 근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자꾸 어린 시절 품 안에 있을 때가 그립다 이런 저 말을 잘 듣고 그래서 6세 이전에 네. 천사와 같은 사랑을 부모에게 해줘요. 누구 엄마 이렇게 비교할 것도 없이. 그렇죠. 저도 뭐 가끔 이제 부모님들 많이 만나는 자리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십니까? 이러면 손을 바짝 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대부분 3세 이하. 3세 이하. 네. 그런 분들은 행복하다고 그러시는데 행복하죠. 네. 이제 크면서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네. 본인도 이제 과거에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이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철들면 달라지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희망을 가져보지만 결국은 한바탕 하고 나면 집안 분위기가 또 엉망이 되면서. 싸해지는 거죠. 저는 이 집안 분위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그 중앙 일간지하고 공부기록 프로젝트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네. 가정의 분위기, 그다음에 아이 공부방, 뭐 부모님의 양육 태도 이런 음. 것들 다 점검해서 컨설팅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첫 느낌이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네. 네. 갔을 때 그 집안의 네. 느낌, 네. 아이의 표정 말하는 걸. 그렇죠. 그런 것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지구가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데 가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몇 명이 모여 있단 말입니다. 이제 단체 생활인데 서로 갈등하면서 결국은 질서 혼란 속에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그럼 모여 있으면 뭘까요? 제일 좋은 게 협력이 되고 협력하고 네. 질서. 질서가 있으면 함께 또 즐거워. 그렇죠. 이게 저는 이제 이 시대의 훌륭한 가족이 아닐까. 그런 가정에서 사실은 이제 부모도 좀 더 생산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뭐 눈치를 보거나 사소한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또 게임 욕망이 또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면서 훌륭하게 가족이 협력을 통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원투쓰리 매직과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갈고탔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주로 이 부모 역할 또는 양육 이론이 개발된 서구 사회는요, 이 가족 사이에 부모 아이 사이의 관계가 수평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수치적인 면이 좀 있어서 그 이론을 그대로 갖고 왔을 때 적용이 안 되는데 선생님 5 아이를 키우는 경험과 교직에서 상담하고 오랫동안 온갖 아이들, 제가 이제 여러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야 그런 아이들 있을까? 이렇게 이제 심각한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아마 그 경험이 외국의 어떤 그 체계적인 연구 이론과 한국적인 상황이 잘 만나서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실현 가능하고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해드리는 게 되게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 드리는 것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라도 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작은 거 하나로부터 시작하시면 하나 둘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꼭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벌써 몇 번째 만남이죠? 10번째. 10번째 만남이에요. 와, 10번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10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10번의 만남을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어떤 점이 좋았다?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NLP가 그렇게 좋았어요. NLP 딱 하면서 생각이 딱 변하고 그래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네.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지금 12개 말고 심화과정도 하고 모임도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사랑과 교육 연구소에서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해서 사랑과 교육 연구소 후원 회원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과 함께 모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 영상이. 그런데 이것들을 좀 더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캠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언제가 될지 몰라요. 몇 년지도 모르는 캠프.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하여 해결하는 기술, 아이의 성장과 부모의 대처 능력. 자, 아이가 자라면서 문제도 자라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거짓말, 도둑질, 몸싸움, 무단결석, 흡연, 기물파손과 같은 행동들을 하죠. 언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더 빠른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가면서 거짓말이 한번 어렸을 때도 많이 하지만 그 아이였을 때 거짓말은 좀 어때? 귀엽죠. 좀 귀엽죠. 하지만 중학생이 거짓말하면 어때요? 걱정돼요. 이제 정교해지고 그러면서 또 어떤 문제 행동을 더 하게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운팅과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잠시 후에 배우게 되는 좀 어린이, 유아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 해결 방법인데 이게 중학생이 되면 좀 버거워져요. 네. 그래서 다른 기술들을 또 쓰게 됩니다. 모욕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으면서 강력한 대응으로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 이게 어려워요. 모욕적이지도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강력해야 돼요. 힘으로 강력하다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효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때요? 궁금하시죠? 솔깃해요. 솔깃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정 내에도 문제 해결 절차가 있어야 된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서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나름의 연습이 되어 있고 이해가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알고 있으면 조절이 가능하게 돼요. 그게 없으면 충동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문제 해결 또 아이의 문제 해결인데 부모의 문제 해결 첫 번째가 뭐예요? 주고 심호흡하기. 네, 우리 이전에 배웠던 기술이 자기 감정 조절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합니다. 야, 너 왜 동생한테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니? 좀 짜증 좀 그만 내. 좀. 지금 누가 제일 짜증내고 있어요? 아빠가 짜증내고 있죠. 그렇죠? 아이는 뭘 배우겠어요? 짜증 안 내고 동생과 지내는 법을 배우겠어요? 아니면 짜증내면서 짜증내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걸 배우겠어요? 네, 보고 배우게 돼요. 모델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기술도 더 잘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평화대화법. 질문, 경청, 행간과 인사의 앞에 들어서 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화를 좀 가라앉힌 다음에 화내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행동은 이렇고 나의 마음은 이렇다. 나는 이런 걸 바란다. 이게 행간바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 나의 감정, 나의 바람. 또는 질문은 지금 네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번이 카운팅이에요. 카운팅은 숫자를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는 건데 자세한 사용법은 좀 이따가. 타임아웃은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가족 규칙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럴 땐 이렇게 한다를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좀 이게 적어요. 좀 어린아이들은 요 1, 2, 3단계에서도 많이 돼요. 네,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우리 가족의 규칙이야.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것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계속 생겨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가족 평화회의. 평화가 깨질 것 같아. 그럼 평화회의를 하자. 일반적으로 하는 회의가 있어요. 가족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회의도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문제로부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평화회의가 있고 또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문제 해결 절차가 있어요. 자녀에게 멈추고 심호흡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평화대화법 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카운팅이나 타임아웃을 할 때 자기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제시하는 이 부모 기술에서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조절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전두엽이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절해도 안 되면 도움을 청한다. 형제나 부모나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게 해요. 그리고 또 가족 평화 회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아이도. 이렇게 절차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체계적이다. 네, 체계적이다. 해서 냉장고에 붙여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쓸수록 좋을까요? 안 쓸수록 좋을까요? 안 쓰는 게 좋다. 안 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두는 이유는 가능하면 더 적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그리고 가끔씩 쓰게 될 때 이 절차를 따름으로써 서로가 예측 가능하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평화대화법이에요. 그 전에 뭐부터 했죠? 감정 조절부터 했어요. 우리 하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평화대화법. 그래서 첫 번째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할게요. 하고 하면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고마워를 안 했네요. 아, 그래, 고마워. 네. 왜냐면 엄마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주고 스스로 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가 해야 될 일을 뭐 해야 되지? 할게요. 앞으로 알아서 잘해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엄마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라고 하면 이 아이가 내가 선택했고 엄마도 좋아하시고 이러니까 조금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먼저 해줘요. 질문을 하면 아이가 생각을 하거든요. 자, 두 번째는 경청을 합니다. 이 아이와 얘기를 나눌 때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라보며 듣는다. 반응하면서 듣는다. 공감하면서 듣는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으면서 듣는다. 경청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때부터는 언제냐고 화나기 시작합니다. 좋게 얘기했잖아요. 네.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말이야, 이 정도면 해야지. 진짜 이러고도 안 하면 화나요, 안 나요? 아우 당연하죠. 화나죠. 이런 부모가 어디 있다고. 이런 부분 어디 있다고 진짜. 알려줘, 물어봐줘, 들어줘. 고마움을 알아야 돼. 고마운 거 아니지 말이야? 진짜. 맞아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사용하는 게 이 행간바예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열받는 거 좋죠. 밥 한 번 생각났죠? 네, 그러라고 제가 행간바 만든 거예요. 상대의 행동, 나의 감정, 나의 바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녁 8시에는 식사 후에 공부를 하는 시간 1시간 갖기로 했는데 너는 8시 10분이 됐는데도 하지 않고 있어. 그 전에 엄마가 몇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슬슬 엄마가 화가 나기 시작해. 지금 아까부터 화났어. 바람. 이제 네 할 일을 하기를 바란다. 자, 어때요 지금 아이라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네. 왜냐하면 화를 내는 그 힘도 엄청나지만 화를 조절하는 건 더 큰 힘이에요. 그래서 화 내는 사람도 무서워하지만 화를 조절하는 사람을 봤을 때 사람들이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이요. 그런 느낌이 들죠.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행동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명확해.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은 엄마가 이상한 거야. 화내는 건 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근데 너의 행동, 그걸로 인한 나의 감정. 자, 이제 지금 뭘 해야 될까? 내가 바라는 걸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 번 더 질문해 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해야 될까? 자, 어때요? 두 개 중에 뭐가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질문이 훨씬 부드러워요. 근데 지금 이때는 어떤 때다? 화났을 때. 화가 났을 때랑 나의 바람을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뭐 질문하셔도 괜찮지만 그래서 엄마가 화낼 수도 있지만 행간바라는 평화대화법을 쓰는 거야. 네가 스스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정하고 사과하고 해결하고 약속하기인데 이거는 특히 형제가 있을 때 쓰면 좋아요. 둘이 싸웠어. 그러면 서로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운한 게 뭐냐? 서운한 게 뭐냐 이전에 우리 둘이 이제 형제, 오빠, 여동생이라고 할게요. 내가 액면가는 오빠니까. 자, 그래서 서로 이제 싸웠을 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서운하냐? 그럼 이게 서운하다. 얘기하죠. 그럴 수 있겠다. 뭐가 서운해 오빠한테? 그러면 이게 서운하다 이럴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 근데 그 서운한 마음으로 잘못된 행동 한 게 있을 거예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스스로 얘기를 해봐. 동생을 바보라고 놀렸어요. 오빠한테 나도 욕했어요. 잘못한 부분 서로 인정하니? 그건 내가 잘못한 건 인정이 돼요. 먼저 쟤 때문에 화가 난 거지만 그러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사과할 수 있겠니? 다라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미국도 비슷한데 I'm sorry, 미안해라고 하면 다 내가 잘못한 모든 걸 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과를 하는 것이 내가 패배하거나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아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것이다.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하면 되는 거고 상대방이 요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요구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서로 사과하고 나면은 좀 마음이 풀려요. 좀 해결이 됐으면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게 지금 싸웠을 때 해결하는 순서이기도 하고 사과하는 순서이기도 한 거예요. 아까 바보라고 놀려서 인정했죠? 미안해. 해결을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나아질까? 그러면 보통은 사과한 것만으로도 좀 나아지고 약속까지 해준다면 좀 더 풀려요. 그래서 됐어. 앞으로 내가 그런 말 안 할게. 잘 해줄게. 그렇게 약속까지 하는 게 인사해약이라는 평화대화법에서의 사과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를 봤는데 어떠세요? 이거는 아이뿐만 아니라 네. 어른들한테도 어른에게도 네,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부부간에도 네. 써보면 대단히 좋습니다. 행간만은 당연하고요. 공감도 마찬가지로 다 좋습니다. 자, 이제 평화대화법을 썼어요. 감정 조절 해봤고 평화대화법도 해봤는데 안 통해. 그때 카운팅을 합니다. 이렇게. 자,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럴 수 있다. 화내지 않고 말 많이 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거나 이것을 스스로 행동하도록.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해. 평화대화법도 썼어. 화가 나는 걸 참으면서 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야, 이제 화가 나서 화를 낼 그런 상황에 한 번만 더 기술을 써보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조절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스스로 조절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유진아, 하나. 스스로 조절하세요. 이 정도 더 해줘도 되고요. 그냥 유진아, 하나. 이건 뭐냐면 스트라이크 1과 같은 얘기예요. 안 했다. 그리고 스스로 조절하라는 신호입니다. 너 경고한다. 너 하나, 둘, 셋, 너 이리 와. 이게 아니라 숫자 세매 협박하기가 아니라 카운팅으로 스스로 조절하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자기 조절하라는 신호면 첫 번째 스스로 조절해라. 두 번째 조절해라. 세 번째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스트라이크 3개면 아웃되는 것처럼 그러면 너는 그 다음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스스로 조절 못했으니까 엄마가 조절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고 명확한 소리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진아 하나 둘 이러면 안 돼요. 차분하고 명확한 소리로 유진아 하나 요것만 해도 되고 필요하다면 스스로 조절하세요. 이 말에는 네가 조절 안 하면 내가 조절한다. 너 컨트롤한다. 엄마 화낸다. 라는 게 있는 거예요. 5초 정도 기다려야 돼요.
유진 하나, 둘, 셋 이러면 안 되고 기다려야 돼요. 이것을 써봤던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가 확 떼쓰고 막 울고 이래서 하나, 그래도 계속 그래서 둘, 셋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너무 빨리 세. 나도 지금 감정을 추스리고 있는데 너무 빨리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네. 짠해, 짠해. 왜냐면 어린아이들 감정이 순식간에 바뀌기도 하지만 또 누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또 안 바뀌어. 너무 빨리 세려고 천천히 세달라고. 되게 감동이 갔는데 이걸 그냥 혼내기만 했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거죠. 이 어린아이도 그 말을 듣고 조절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다. 이게 되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혼나는 게 아니라. 실은 옛날 같았으면 이미 혼났죠. 등짝도 한 장 맞을 수도 있어. 이 정도 됐으면. 벌써 몇 단계까지 왔어 지금. 이게 3단계거든요. 감정 조절하기. 그 전에 가르치고 스스로 하게 하고 안 하는 거 하게 하고. 정말 열받았을 때 첫 번째 감정 조절했어요. 호흡하면서. 두 번째 평화대학교 유진아 네가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그래도 안 되네. 되게 강하죠. 근데 함부로 대하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잘 못하고 내가 화났을 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명확하고 강하게 표현한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타임아웃이에요.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어떤 장소에 가서 주어진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보통은 자기 방에 가서 있게 하거나 아주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거실에 의자에 앉아 있게 하거나 이런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방에 가가지고 만화책 보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다. 돼요? 네. 가서 조절하라는 거예요. 너 거기가 벌바닥 아니에요. 벽 보고 서 있어. 반성회가 아니라 반성은 그때 못합니다. 화가 나 있을 때는 반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성은 마음이 좀 가라앉았을 때, 전두엽이 활성화될 때, 합리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할 때 반성이 되는 거지. 으씨 이러고 반성이 안 돼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절하는 거예요.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자기 방에 가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건 보상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만화책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 가서 인형을 때리고 있거나 이런 정도는 그게 나름의 자기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지만 욕하고 때리는 것은 바로 타임아웃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 둘, 셋까지 가지 않고 엄마한테 하면 안 돼요. 지금 사과가 어려워요? 어떻게? 방에 5분 있다 나와서 다시 얘기하자. 그럼 얘도 좀 화가 좀 가라앉았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카운팅이랑 타임아웃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지금 사춘기지만 네.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춘기에도 적용이 돼요.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되겠냐 싶은데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똑같아 애나. 지는 되게 어른인 것처럼 이러지만 스트레스 상황 되면 초등학생 때 하는 거랑 비슷하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자,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이 카트 미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아이, 엄마 해볼게요. 엄마 카트 밀어도 돼요? 안 돼. 지난번에 카트미는 뛰어다녔잖아. 왜 안 돼요? 하나. 네. 이렇게 굉장히 강하죠? 실은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 다 하거든요? 소용없어요. 그 경험을 했어. 그러고서 이 카운팅 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러고서 사용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세다라고 하면 한번 기회를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가 뛰어다닌다면 그때는 사용할 수 없어. 그럼 약속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겠죠. 기억해야 될 거,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말하지 않고 감정 실지 않고 규칙을 되새긴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안아서 데려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아서 그냥 앉히는 거예요. 문제 행동을 멈춘 후에 타임아웃 시간을 잰다. 시간은 어린아이들은 뭐 2분, 3분, 5분 정도. 안 하려고 해. 싫어 안가 이러면 논리적 결과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논리적 결과는 조금 있다가 나올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부모가. 네. 가족 규칙입니다. 벌 대신 논리적 결과예요. 벌은 내가 한 행동과 내가 받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논리적 결과는 내가 한 행동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은 집안에서 공을 차는 것은 혼나고 손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공을 빼앗기는 거예요. 공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결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30분 먼저 자리에 들어가기, 잠자리 들기, 게임 시간 줄이기, 핸드폰 사용 시간 줄이기, 벌금 물기, 반성문 쓰기, 친구 녹집 놀러 가는 거 금지, TV 시청 시간 줄이기, 간식 금지, 심부름하기, 욕조 청소하기, 15분 동안 대화 금지하기, 컴퓨터 사용 시간 줄이기. 네가 안 가겠다면 네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를 못하게 할 것이다. 일찍 자야 된다. 오늘은 TV 보지 않는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욕조 청소를 하면서 좀 마음을 다스리든지 선택해. 욕조 청소 하고 싶겠어요? TV 시간 줄이고 싶겠어요? 게임 시간?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차라리 타임아웃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체험으로 배우고 스스로 조절하고 선택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족 규칙,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정기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긍정 감정의 통장에 쌓아두는 거예요. 부정 감정은 컵과 같아서 자주 비워줘야 돼요. 문제 해결 시스템을 만들어서 문제 정도에 맞는 또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이렇게 자세한 규칙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로 카운팅과 타임아웃, 그 이전에 이런 것들 이전에 깔고 있는 게 필요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이런 걸 할 때 힘을 발휘해야지. 좋은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싫어. 그냥 더 좋아하는 거예요. 네,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습관들을 계속 가르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걸 좀 적게 쓰게 됩니다. 그걸 가르치지 않고 문제 해결 기술만 쓰려면 너무 쓸 게 많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부모가 사실.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예전에 사용하던 혼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존중하고 책임감 있고 하지만 그래도 싫어. 그거보다 나을 뿐이지 이거 하면 싫어. 부모도 사실 편치 않아요. 문제가 클수록 침착하게 적극적으로 듣는다. 이제 이거는 고학년 또 중고등학생 됐을 때는 들어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을. 그래서 이제 경미한 문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경미한 수준의 책임을 지게 하면 됩니다. 심각한 문제 행동을 했다면 좀 더 무거운 수준의 책임을 지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 회의인데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민주적 분위기로 자신과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자율성과 책임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가족이 생활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긍정적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주 1회 정도, 또 2회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로 이루어져요. 앞자를 따면 조아바행이에요. 아까 행간바 말고 조아바행, 조.
좋았던 일, 감사의 격려. 이번 한 주 지내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랬구나 격려해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쉬운 것. 나 이런 아쉬운 게 있었고 해결 방법은 이렇다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가족 중 한 명이 좀 불편함을 느낀다. 설명하는 거예요. 나 이것이 이렇게 어렵다, 불편하다.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좀 불편하다. 그럼 이 생각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낀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 제안을 하면 당사자들이 이거 하겠다 결정을 해. 그리고 실천을 합니다. 붙여준다. 냉장고에 붙여주면 좋겠죠? 만약에 이 정도의 문제가 없으면 그냥 바로 바람과 계획 이야기 해도 돼요. 이렇게 좋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끼리 뭐 해야 될 것을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세우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 간단하게 카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뭐 할 수 있는 시간, 뭐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가족 회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 회의까지 살펴보셨는데 문제 해결 기술이 여러 가지죠. 네. 어떠세요? 지금 제가 예전에 가족 회의 했을 때 네. 그때가 잠깐 떠올랐는데 그때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네. 처음 하는 건데 네. 근데 그때 생각나면서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름 이런 방법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네,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또 아이가 뭐 정리 뭐 이런 거 잘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 네. 근데 좀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1, 2, 3 매직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간에겐 정리 유전자 따윈 없다. 제 연구소에 제 자리도 보면 정리 유전자 없는 거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편께서는 정리 잘 하시나요? 잘하고 집에 오면은 뭐 양말이랑 이렇게 다 해서 잘 시어머님께서 아주 정리를 정리를 진짜 잘하고 교육을 잘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좋고요. 이거에 우리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 매일 필요는 없다. 가르치되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해결 기술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협력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인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보면 이제 아이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1년차 신입사원의 이직률이 거의 뭐 절반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저는 협력을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가족이 협력하면 걱정할 게 없는데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저는 그 사회의 경쟁이 과연 개인 간의 경쟁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늘 가족끼리 잘 지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잘 협력을 좀 이겨왔어. 네. 그런 부모가 지금 내 뒤에 있어. 네. 그런 가족이 내 뒤에 있어. 저는 이게 진짜 물론 사회에 나가서 한 아이가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아가지만 그 뒷힘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 아이가 잘 살기 바라는 부모 마음속에 그냥 아이만 해서 좀 맞추지 마시고 지금 쭉 얘기한 가족 협력 기술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바로 그게 경쟁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력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흔히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미래 사회의 가족력이 경쟁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미래 역량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다? 관계, 다양성, 협력, 네. 그리고 그게 성장 과정에서의 가족에게서 경험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저는 민주시민 교육도 바로 가정의 가정 내에서. 그렇죠? 미래 역량과 마찬가지다. 바로 가족력이 우리 아이의 미래 경쟁력이다라는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몰 액션으로 넘어가서
늘 말씀하시는 거죠? 네. 화날 때는 침묵한다. 행복하면 더 말한다. 화나면 더 공격적으로 말하고 싶어지고 기분 좋으면 그냥 이 정도는 했어야지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화나면 말이 많고 행복하면 침묵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화났을 때 침묵하면서 기술을 써야 돼요. 행복하면 더 말하면서 격려해줘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실천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운팅으로 자기 조절을 한다. 내가 먼저 조절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 그걸 보면 아이도 엄마가 화 조절을 했네. 나도 조절해야겠다. 이러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화내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해! 이러면 뭐 상대방의 화를 더 돋우는 거예요. 나도 화내고 엄마도 못한 걸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그래서 가족의 문제 해결 시스템을 만든다. 회의를 통해서 이런 카운팅도 사용해 볼 거고 의사소통 기술도 사용해 볼 거고 우리 가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자 해서 만들어서 써서 붙여두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활용을 하는데요. 제가 교실에서 많이 썼어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가서 유진아 이렇게 가리켜요. 냉장고로 가리킵니다. 그러면 와서 보거나 가리키거나 그러면 하고 생각을 하고서 선택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쭉 앞에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많은 부모님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말 부모 역할 잘해보고 싶은데 성장 과정에서 심적 안정이나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나 어릴 때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행동이 예측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매우 충동적이고 그래서 늘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힘들게 어린 시절을 견뎠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있어서 지금 아이를 만날 때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가족이 작은 사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가족 기술, 가족 지키고 싶으냐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사실 생각을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